안녕하세요. 여의도의 머니왕이 되는 시간, 머니왕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또 앞으로 토요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이번 주 또 한 주가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투자 결과도 정말 많이 생각이 날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내 종목은 어떻게 갈지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또 반으로 줄여줄 오늘의 머니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정확한 고민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투자 고민과 또 왕이 될 종목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더욱 꼼꼼하고 정확한 시장 전략으로 이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된 종목 사냥에 좀 나서 볼 텐데요. 2부 꽉꽉 채워주는 오늘의 최고의 조합으로 두 위원님들을 좀 모셔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도형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첫 방송인데 이렇게 최고의 조합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 걱정으로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략부터 좀 짜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두 위원님들의 의상이 완전히 상반된 의상이에요. 오늘 좀 의상 컨셉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의상 컨셉이요? 네. 입고 나오다 보니까 상반된 색깔이 됐네요. 어쨌든 앵커님이랑 커플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랑 커플이고 우리 김도영 위원님은 전혀 다른 블랙인데. 왕따입니다. 네. 악당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일생 컨셉이 좀 있으신가요? 이대로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네, 오늘 또 누가 천사와 악마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또 전략을 함께 세워볼게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 전략 저희는 좀 어떤 섹터들을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나타났는데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우상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한 2.45% 정도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AI 칩 메모리 시장에 대한 확대가 엔비디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조정을 살짝 보여줬는데 마이크론을 탑픽으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 AI 칩셋에서 이제 메모리 시장으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이 그냥 메모리 하나에 대한 산업이 아니라 전체 성장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경기가 더더욱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시각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리에 대한 그 인하 연기에 대한 얘기는 5월, 6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2분기 반도체 섹터의 비중 60% 거의 몰빵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4조 9천에서 가장 높은 컨센서스가 5조 9천억까지 났던 그런 영업이익 기준이었죠. 근데 이제 6조 6천억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DS 부분에 실적 개선, 이제 흑자 전환은 상당히 눈이 부시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낸드 쪽에
흑자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SSD의 25% 가격 인상 그리고 대만 지진에 대한 영향도 있죠.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TSMC의 웨이퍼 생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제 기간적인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이제 패키징 시장에 대한 전환 속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2.5D 패키징 이 시장 수주 모멘텀을 이제 조금씩 열어두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코어스 한마디로 코어스 공정 아이큐브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5D 패키징 시장에서 HBM 은 SK 하이닉스 물건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그 패키징 쪽은 TSMC가 100% 점유를 했었고요.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100% 시장을 점유했던 구간에서 이제 점유율에 대한 그 감소 그리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이제 변화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메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메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칩셋 선구매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는 아직 리드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 아직은 칩이 훨씬 더 많이 풀려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10조와 130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해서 이쪽 시장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 특히 이제 HBM뿐만 아닌 레거시 공정에 대한 제품 가격 회복, 특히 낸드에 대한 25%, 5에서 25%에 대한 가격 회복까지 가는 그 회복을 감안한다면 2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지진을 통한 반사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일은 조금 눌렸습니다. 눌렸던 그 상황에서 차세대 기판인 글라스 기판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SKC, 삼성전기,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고점 갱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 시장은 이 산업 안에서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적이고 더욱더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주로서는 이 반도체 섹터는 아예 대놓고 가장 큰 종목들 대형주들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C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말 올해 1월 2일 날 고점 79,300원 정도에 대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76,0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반기까지에 대한 목표 가격은 9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지금 증권사 레포트로는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11만 원까지 목표 가격에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산업에 그리고 국내 시장의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SKC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SKC가 이전까지는 동박에 대한 니즈 이쪽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 그리고 앱솔릭스와에 대한 업무 협약 그 자회사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면서 앱솔릭스가 글래스 기판의 글로벌 최강자임을 감안했을 때 자회사에 대한 지분표 평가 이익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12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유리기판 쪽에서 대형주 중 대장에 대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월 8일 정도에 추천드렸던 SKC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저는 충분히 15만 원에 대한 돌파까지 기다리시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근래 오늘 거의 봄 날씨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저는 지금 몇 주째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못 입을 것 같아요. 더워서. 이제 봄이 오면은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화장품 그리고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레이저도 저도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과 에스테틱 비중 10%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황금 연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국내 꽃구경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황사가 많기 때문에 선블럭과 아니면 화장에 대한 니즈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앙점을 둬야 될 것 같죠.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국내에 관광을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선호 지역이 서울이고요. 두 번째가 제주 지역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인바운드 고객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데 면세, 화장품, 에스테틱 그리고 이것을 관광 코스로 만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은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에스테틱 코스 증대를 통해서 이쪽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들이 나타날 것인데 종목을 딱 두 가지만 꼽아 드릴게요. 화장품 관련된 것에서는 APR을 추천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눌리고 차트적으로는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데 분할해서 조금 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원택 같은 경우는 중국 승인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성장 동력 상당히 실적적인 모멘텀이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랑 연결고리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리즈 시절을 꿈꿀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 이것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유가 상승 그리고 유통망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아니면은 버지니아주 쪽에 대한 니즈를 본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의 3분의 2를 태양광, 3분의 1을 풍력과 원자력 ESS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양광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국내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풍력 산업 단지의 그 정부 정책 지원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태양광 안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눌림을 줬던 한화솔루션과 저는 대장 탑픽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제 저점 공략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즈 시절을 꿈꾸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주셨네요. 비중 60% 비중 주셨고 관심주로는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리고 뷰티 섹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부 미용부터 의료기기까지 요즘 좀 얼굴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피부 관리 요즘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피부 관리는 로션을 바릅니다. 네. 근데 관리를 받으시는 피부 아닌가요? 얼굴 너무 좋으신데요? 아이크림을 얼굴에 덕지덕지. 네. 비결은 아이크림이었군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또 여의도는 지금 벚꽃으로 굉장히 좀 화사한 편인데 그럼에도 오늘 블랙 의상을 입으셔서 나는 얼굴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선택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옷이 두꺼워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밖에 못 입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에스테틱, 꾸미는 것도 이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꾸며서 이제 표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년층, 제가 중년층이니까 중년층까지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스테틱 화장품 부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MTN에 빠질 수 없는 이 미모 강자가 있죠. 바로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님이신데 이달의 위원님도 전략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공략법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준비 많이 했는데요.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지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사실 그 미국에서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조울증이라도 걸린 듯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말씀과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지수 자체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또 세부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편중되는 굉장히 의존적인 그러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라면 사실 계좌에는 뭐 큰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뭐 지금 급등락이 반복된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블랙스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종목 간 이렇게 그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그 머니왕에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세 가지 섹터를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섹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주항공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이 국내 인공지능 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 그런 플랫폼 업체인 다비오에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고 있죠. LIG 넥슨의 이번 투자 목적은요, 인공위성에 대한 이러한 촬영한 영상을 AI 기술로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다비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향후에 위성을 통한 탐지나 식별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주가는 1000%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최근 방산주들이 LIG 넥슨뿐만 아니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과 우주항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의 타격을 조기에 무력시킨다든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시킨다든가 사실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중심에는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자, 또한 우주항공 섹터는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의 개청도 있고요. 또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모멘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섹터는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주항공 역시 AI와 마찬가지로 메가 트렌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먼저 세트랙 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 탑재체나 부품 개발 업체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 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 살짝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컨텍입니다. 자, 컨텍은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또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우주 다운스트림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간 지상국을 보유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그 삼성전자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쉬어갈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에 힘입어서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다시 반도체의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재개된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전일이었죠. 잠정치이긴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반도체 뭐 사이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AI 혁명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훈풍 속에서 반도체 그 중소형주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보다는 유리기판이나 차세대 그래픽 디램인
GDDR7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른 AI 반도체보다 부담이 없는 낸드 관련주들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 그리고 특히나 낸드나 유리기판 쪽은 전일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죠. 그리고 GDDR7 D램과 같은 이러한 밸류에이션적 부담이 적거나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이나 인베스팅 관점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제가 그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또 먼저 DNF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방막 재료 전문 업체이고요. LPDDR에 적용되는 하이K 전구체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D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단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수익 나기 좋은 날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양 D램이나 낸드 증착 장비가 주력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만큼 매물대가 없이 강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자,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정부가 2024년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 주요국들을 포함해서 38개국이 원자력 확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 바로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지난 3월 초에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8,7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요. 송전선 건설 비용과 또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데이터 센터에 SMR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자, 현재 AI의 산업과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해서 간헐적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원전에 대한 글로벌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6월에 SMR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올 하반기에 체코양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외가 되면서 자, 우리나라의 그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정부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원전주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종목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우진엔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전문 업체인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또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과 저녁 방송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목표가를 빠른 시간에 돌파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원전 관련주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BHI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BHI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 자재 전문 업체이고 원자력 융합 원천 기술 정부 과제 수행 이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자면 전일 뉴욕 시장 고용 시장이 불을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증가로 인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고용도 무시하면서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1%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미뤄본다면 올해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PI와 PPI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좀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하루하루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지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단기 스윙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희일비 하지 말자. 네, 이달에 머드바이저의 세 가지 섹터와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우주항공과 원전 섹터 있었고요. 이도영 위원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포함이 됐네요. 일주일 동안 네, 비율과 전략 잘 적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위원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좀 소통할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랑 문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죠?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왜 내 종목이 안 오르는지, 왜 내 종목만 빼고 올라가는 건지 걱정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은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시간이 닿는 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되는 종목 오늘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시나요? YYK 30% 7,600원에 샀는데 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아, 네. YIK 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네. 좀 크게 상승했을 때 진입을 하신 건지 좀 오래 보유하신 건지 궁금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8,000원대 못 팔아서 그냥 내려갔네요. 네, 위원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종목이 좀 등락이 크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IK 7,600원에 잡으셨는데 비중 30%? 근데 이게 7,080원 정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팔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YIK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네. CXL로 묶이면서 이제 CXL 관련주다 해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흑자를 냈는데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 규모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2월 달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3월 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YIK는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7,000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60선에 6,800원, 6,900원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목표 가격, 지금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거의 5번 정도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메모리 사이클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8,000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8,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0원까지는 못 가겠죠? 산업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CXL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HBM4로 더 한 번 업그레이드 돼야 CXL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테스터를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 삼성전자가 이번 올해 말에 CXL에 대한 발표까지 감안도를 지금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흐름이 조금 지금 시장에 자금이 응집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8,000원 돌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는 거기에 지금 중앙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김도영 위원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까요? K엔솔. 네, K엔솔 매수가 네네.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4,000원에 5%예요. K엔솔 24,0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셨습니다. 네, 클린룸 전문 업체죠. 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다리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K엔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이고 최근에 액침 냉각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K엔솔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머니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 상승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해 방송에서 상승 초입에서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클린룸 관련 이슈로 상당히 100% 이상 상승 탄력을 주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액침 냉각 이슈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비중 5%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밀어낸다라면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요. 밀어낸다라면 이 18,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5% 더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종목이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이 18,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엔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익까지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민되실 때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문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김도영 위원님과는요, S5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7,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이런 석유주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선은 S51을 77,000원 정도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 20% 정도의 대형주 20% 정도를 담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77,000원을 형성한 것이 3월 달에 3번 정도에 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다시 한번 받고 있는 모습이죠. 2024년 상반기 시장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레포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주된 내용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내연기관과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니즈를 글로벌 시장은 확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도를 좀 높인다라고 했을 때 다시 회귀되는 내연기관, 그리고 내연기관 그 하이브리드 차량 안에서도 이제 휘발유를 넣는 그런 차량에 대한 니즈를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이쪽 유가, 특히 이제 S-오일 관련된 기업으로
자금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적정한 PBR을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1.2에서 1.3배 정도 수준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S-오일의 PBR 1.01배 정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동력, 기대감을 갖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유가 상승 모멘텀을 계속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저 PBR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달의 위원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이고요. 매수가는 3,800원, 비중은 2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 종목이 4,235원이니까요. 현재 수익 중이실 거고 아마 언제 매도를 하는지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력 설비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AI발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라든가 상당히 전력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인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뭐 재룡전기라든가 그리고 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항상 테마가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될 때는 후발주들도 상승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재룡전기가 시장에서 재룡을 피울 때 사실 재룡 산업은 사실 큰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는 앞에 매물대 소화하는 윗꼬리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일단 먼저 수익권입니다. 수익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면 오늘 전일 찍었던 이 고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고점이 지난번에도 돌파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돌파를 못하는 자리가 이 자리죠. 이 4,70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700원 저항으로 보시면서 돌파 안착할 때는 그대로 더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단단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요즘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수익 실현까지도 저희가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민되는 종목들, 시청자들의 고민되는 종목들 다뤄봤고요. 이제는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공략주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새로운 종목까지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지난 종목 좀 AS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200%를 넘긴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지난주,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앞으로도 그런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필옵틱스는 지금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다음 전략의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 그 수익을 확정지은 그 수익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회전이 되실 것이고요. 남아 있는 물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전까지 글라스 기판은 꿈이라고 하는 꿈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힘들다라고 했던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에 대한 문을 연다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시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산업에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나타난다. 여기에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김도영 위원의 공략주죠, 피롭틱스.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TSE 이 종목도 좀 AS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3월 11일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TSE가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이죠. 소켓 관련된 기업, 소켓과 핀 부분은 리노공업, TSE, ISC, TFE 한 4개 정도 종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고요. 이 친구들이 이 테마, 이 섹터가 왜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소켓 핀 부분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도 HBM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TSE가 양쪽 방향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작년 반도체 보릿고개 구간에서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해 추가적인 성장, 실적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레벨업이라는 게 나타났고 제가 추천드렸던 3월 11일 정도 구간이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7만 원에 대한 자리 돌파가 나타나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수익에 대한 그 만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SE는 좀 실적과 함께 봐야 될 종목인 것 같네요. 다시 7만 원 돌파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토요일에 출동을 해주신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공략주들이 좀 궁금한데 정말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YC캠. 네. 이번 주도 YC캠 없으면 사실 시장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죠. 제가 이제 YC캠하고 피롭틱스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YC캠이 대장주로 나설 때도 있고 또 피롭틱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간외에서 전일 시간에서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SKC가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기판을 공장을 완공을 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든가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2030년까지 상용화가 하겠다라는 이슈라든가 또 AMD가 반도체 제조 유리기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공급망 구축에 도입하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도 여기에 또 가세를 했죠. 이런 만큼 유리기판 반도체는 조정의 구간이 나올지언정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YC캠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일단 목표가를 지금 현재 뭐 종가로 3850원 마감을 했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대응을 하시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29,0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C캠을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리기판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구간이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피롭틱스도 사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저희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으로 해서 대장주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던 종목이고요. 전일 시간외에서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유리기판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 시세를 주고 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고 대장주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대장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3만 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롭틱스는 재매수 관점에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공략주를 또 소개를 할 시간인데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해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종목은 ISC. ISC. 네.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60%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움직일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ISC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핫한 게 피롭틱스, YC캠 그리고 FNS테크 이런 종목들의 상승력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안에서 실질적인 대장은 SKC입니다. SKC의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글라스기 판을 상반기에 시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ISC의 최대 주주가 바로 SKC이죠. SKC의 앱솔릭스 상반기 글라스기판 시연 관련된 소켓, 테스트 소켓을 지원하는 게 바로 ISC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앱솔릭스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SKC 그리고 SKC의 지분을 통해서 동사의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이전에는 삼성전자의 수주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SKC로 빈수를 당하면서 그 수주 모멘텀이 끊겼죠. 하지만 이것을 지금 글라스 기판 시장 확대 그리고 SK그룹 쪽에 대한 니즈 확대를 통해서 수주 모멘텀을 충당하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에 중점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한 흐름,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그중에서도 ISC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SKC의 지분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 기대감이 커질 종목, 또 실적 모멘텀과 함께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또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일지 궁금해요. 저는 그 조선 섹터의 현대힘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그중에서도 또 대장주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 이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선박블럭이나 배관 그리고 조선 기자재 등의 그 제작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B2B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선박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조선 섹터 확산 기대감으로 또 제가 현대힘스를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라면 이제는 수급이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이 머니왕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단에서 횡보하는 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다,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상승하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가량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 상단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17,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달의 위원 조선 섹터에서 현대힘스 대장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기대를 해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공개가 됐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이 공개가 됐고 무료 방송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도영 위원님 오늘 네. 무료 방송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종목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4월 달은 전략적인 측면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 반도체 추가 공략 포인트 잠시 후 1시부터 좀 더 자세하고 전략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도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네, 최근 시장 조울증에 걸린 시장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방 주제를 물린 계좌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물린 계좌 있으신 분들 잠시 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면 또 환한 양봉으로 켜내는 계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오후 1시에 또 무료 방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알찬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